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트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정말 디자인 팁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. 왜 항상 오랜만인지.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. 입사 첫날 좀 센스 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준비를 해봤어요.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디자이너라면 꼭 거쳐가야 하는 업무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건 바로 레퍼런스 찾는 방법인데요. 레퍼런스 찾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. 같은 설명을 듣고도 같은 기획서를 보고도 사람마다 찾는 레퍼런스가 정말 다 달라요. 그 레퍼런스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의 센스나 기획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입분들이 하는 실수가 그냥 잘된 디자인을 이제 핀터레스트나 비엔즈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툭 주실 때가 있거든요. 물론 잘된 디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내가 뭘 보고 뭘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저는 그래서 처음 디자인 레퍼런스 찾을 때는 좀 폴더를 세분화해서 찾는 것을 추천해드려요.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에 카드를 눌러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.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바일 페이지인지 웹 페이지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디바이스별 레퍼런스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. 또 전체적인 톤 앤 매너나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, 또 컬러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, 또 그래픽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사용을 할 거고, 일러스트 요소는 어떤 요소를 사용을 할 건지 이렇게 좀 세분화되게 레퍼런스를 찾으면 내가 작업물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조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. 또 시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레퍼런스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제작물이 나오지 않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에이전시도 마찬가지고 신입으로 입사하면 위에 바로 선임자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이제 그분에게 디자인 작업물을 컨펌을 받는 일이 생기거든요. 이 디자인 컨펌 받을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작업물을 툭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컨펌자로서 이 작업물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설명을 원하면 말하기를 좀 어렵고 버벅거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저도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시각적인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말이나 또 글로 내 작업물을 설명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컨펌자에게 나의 작업물을 설명하는 방법을 좀 대략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우선 시안을 두 가지로 제작할 경우에는 A1과 B안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죠?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뭔지, 그리고 이 기획은 어떤 기획이고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페이지이고 또 베네핏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상급자가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전에 받았던 기획안을 좀 처음에 자세하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 기획 의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해석을 했다 하면서 내가 찾았던 레퍼런스를 좀 보여주세요. 그러면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런 레퍼런스 찾았구나. 대략적인 디자인 컨셉을 이해를 하겠죠?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는 레이아웃은 왜 이렇게 잡았고 구성은 왜 이렇게 했고 내가 컬러는 왜 이렇게 썼는지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기획안을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해한 바와 또 그 레퍼런스를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왜 메인 콘텐츠와 하단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왜 이런 톤앤면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그래픽 요소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처음 얘기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이 순서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작업물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이제 스무스하게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예요.
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. 바로 디테일 작업물 전에 목업 만들기예요. 목업 만들기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개인 작업물이나 포트폴리오는 마감 기한이 따로 없잖아요. 그래서 내가 디테일을 계속 올리고 디벨롭을 하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이 작업물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제작물의 마감 기한이 반드시 있어요. 그리고 이게 항상 그렇게 길지만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한정된 기한 내에 아웃풋을 내는 것이 디자이너의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런 디테일한 작업을 다 끝내시고 컨펌을 받을 경우에는 큰 리스크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굉장히 디자인 작업물도 잘 나오고 내가 기획 의도도 다 이해를 해서 짠 하고 보여주셨을 때 바로 오케이 하면 너무 좋겠죠. 그렇지만 내가 작업물을 가져갔을 때 방향성이 틀리다든지 기획 의도를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해요. 생각만 해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 나는 그 작업물을 위해서 여태까지 했던 리소스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야근도 하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처음에 레퍼런스를 찾고 그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건지 툭툭 얹으셔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다. 이제 디벨롭을 해도 되는지 그렇게 방향성을 확인을 받은 후에 디자인을 하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? 네 번째 팁은요. 디바이스 체크 후 목업을 컨펌을 받는 거예요. 이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랜딩되는 페이지가 있다면 그 페이지에 실제로 온에어가 되는 화면처럼 내가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배너를 제작했을 때 그 배너가 들어가는 구자를 직접 캡처를 해서 그 위에 내 완성된 디자인을 얹혀서 보여드리는 거죠. 이건 정말 센스 있는 디자이너라고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팁인데요. 그냥 제작물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시각적으로 딱 봐도 어디에 올라가는 배너인지 어디에 올라가는 기획전인지가 딱 보이기 때문에 많은 기획서와 설명이 필요 없이도 딱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딤 처리가 된다든지 거기 토글 버튼이 있다든지 팝업 배너가 얹혀진다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올렸더니 여기 이미지가 가려지네? 여기 올렸더니 텍스트가 좀 잘리네?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작업 전에 목업 파일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건 굉장히 좋은 팁이고 센스 있는 디자이너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다음 마지막 5번째 팁은요. 히스토리 관리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수정한 이미지들을 내가 버전별로 모아놓으면 한눈에 어떤 부분이 수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여러분 왜 디자인하면서 수정을 하라고 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주는 피드백대로 수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 했던 제작물이 더 괜찮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. 반드시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수정을 하고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어서 디벨롭 된다는 생각이 안 들 때 그럴 때 이제 버전 1, 버전 2로 내가 작업물을 관리한 걸 보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야 할 때 PSD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제작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저는 수정한 이미지는 따로 히스토리 관리를 해주고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싶으시면 뒤에 버전 1, 버전 2별로 이제 파일명을 관리를 하셔서 아카이빙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첫 출근 너무 떨려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팁만 기억하셔서 정말 센스 있는 디자이너라고 칭찬받는 보트등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